출제 중요도 시험 중요도 상. 범위는 서비스 단위로 잡는다는 점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같은 서비스가 빠지면 범위 설정 문제이고 EMR 안에 인증 서버 한 대가 빠지면 자산식별 문제입니다. 여기서 EMR은 EMR 일렉트라닉 메더컬 러코즈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진단 기록, 처방 전, 검사 결과, 수술 이력 등 의료 행위 전반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합니다. ISMS-P 맥락에서 EMR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감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시스템 내부에 인증 서버, DB 서버, 웹 서버 등 여러 구성 자산이 존재합니다. 지문의 맥락을 그대로 적용하면 EMR 시스템 자체는 심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 인증 서버 한 대를 목록에서 누락했다면 이는 범위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니라 범위 안에 있는 자산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산식별 문제로 분류됩니다. 즉, EMR은 이 문장에서 이미 범위 안에 들어온 시스템을 대표하는 예시로 사용된 것입니다. 신청서와 자산관리 지침과 자산관리대장의 분류 기준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리캡. 서비스 누락은 범위 설정이고 자산 누락은 자산식별입니다. 위원회 구조는 임원급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2층 구조로 외웁니다. 위원평가 정책 변경, 예산, 보안 감사 결과가 위원회 보고사항의 중심입니다. CISO는 지정 후 180일 이내 과기부 신고가 핵심 숫자입니다. 리캡. 위원회 2층 구조와 CISO 180일 신고를 묶어서 암기합니다. 공공기관 영향평가는 5만, 50만, 100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CISO는 CISO 치프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오퍼서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입니다. 조직의 정보보호 전략을 총괄하는 임원급 직책으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보안 위험 관리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을 책임집니다. ISMS-P에서의 CISO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ISO를 의무적으로 지정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매출 10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됩니다. CISO의 주요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합니다. 보안 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승인합니다. 최고 경영자 CEO에게 보안 현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CISO와 CPO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별개의 직책입니다. 같은 사람이 겸임할 수 있지만 역할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CISO는 정보통신망법 기반, CPO는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입니다. 대상인데 검토하지 않으면 보안 요구사항의 검토 및 시험 파트에서 결함이 날 수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개발이 끝난 뒤 문서만 쓰는 일이 아니라 요구사항 단계에서 먼저 걸러야 합니다. 리캡. 공공기관은 5만, 50만, 100만과 검토 및 시험 결함을 함께 기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 숫자는 3일, 3개월, 5일, 72시간, 1000명, 30일을 먼저 외웁니다. 수집 출처 요구 대응은 3일 안, 간접 수집 통지는 3개월 이내, 파기는 5일 이내로 정리합니다. 유출은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신고 조건 대표값은 1000명 이상입니다. 리캡. 숫자 문제는 3일, 3개월, 5일, 72시간, 1000명, 30일로 묶어갑니다. 접근 통제는 네트워크 접근, 정보 시스템 접근, 응용 프로그램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원격 접근 통제, 무선 네트워크 접근, 인터넷 접속 차단의 7개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접근에서는 로그인 실패 횟수, 세션 관리, 동시 접속 차단, 다운로드 사유 입력을 함께 떠올립니다. 원격 접근 통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계정 금지와 OTP 같은 안전한 인증을 기억합니다. 리캡. 접근 통제는 7개 구조를 통째로 기억하면 세부 통제가 따라옵니다. 분리 보관은 테이블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접근하는 계정을 분리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분리 보관의 취지가 살아납니다. 테이블만 나누고 같은 계정으로 계속 조회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리캡.
분리보관의 본질은 계정 분리와 접근 통제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원장 접근이 가장 까다로운 통제 포인트입니다. 이전과 이후 로그가 남아야 하고 승인 이력도 있어야 합니다. 원장은 클라우드로 보내면 안 되고 가명 처리 같은 일부 업무만 절차를 갖춰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원장이란 금융권의 원장, 레저 금융 거래의 최종 기록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은행에서 고객의 계좌 잔액, 입출금 내역, 대출 현황 등 모든 금융 거래를 최종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회계 개념에서 온 용어로 모든 거래의 최종 근거가 되는 장부라는 의미입니다. 원장의 종류 금융권 기준. 예금원장은 고객 계좌 잔액 및 거래 이력을 관리합니다. 대출 원장은 대출 잔액, 이자, 상환 내역을 관리합니다. 총계정 원장은 전체 회계 항목을 집계하는 최상위 원장입니다. 왜 접근 통제가 까다로운가? 원장은 위변조 시 금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잔액을 1원이라도 임의로 바꾸면 횡령 사기가 됩니다. 따라서 접근 전후 로그, 승인 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이 안 되는 이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상 원장 데이터는 국내 온프레미스 보관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출 시 전체 고객 자산 정보가 노출되는 최고 등급 민감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가명 처리처럼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된 데이터만 예외적으로 클라우드 검토가 가능한 것입니다. ISMS-P 맥락에서는 원장 시스템이 중요 정보 자산으로 분류되어 접근 권한 관리 접속 기록 관리 통제 항목과 직접 연결됩니다. 리캡. 금융권 핵심은 원장 로그와 승인, 그리고 원장 클라우드 금지입니다. 출제 중요도 시험 중요도 중. 암호화는 암호화 정책과 암호키 관리 두 파트로 이해합니다. 암호화 정책은 무엇을 암호화할지와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암호키 관리는 물리적 분리 저장, 마스터키, 외부 설정 파일 저장을 세트로 기억합니다. 외부자 보안은 현황 관리, 계약 시 보안, 보안 이행 관리, 만료 시 보안의 4단계입니다. 문서에 재위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실제 재위탁이 있으면 보안 이행 관리 결함이 됩니다. 심사는 문서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함께 봅니다. 개발 보안은 보안 요구사항 정의와 검토 및 시험으로 단순화해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검토도 여기에서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검토와 시험은 실제 결함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로 설명되었습니다. 금융안내서 기준으로는 가명 처리 적정성 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같은 가명 처리라도 업종별 해설서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틀리기 쉽습니다. IRB 승인 같은 표현으로 용어를 바꿔 함정을 만드는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IRB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RB는 인스티튜셔널 리뷰 보드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고 합니다. 주로 의료나 임상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계획의 윤리성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가명 처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통계, 연구,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나 임상 연구 분야에서는 별도로 IRB 승인을 받는 절차가 존재하다 보니 시험에서 이를 혼용한 함정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에서 조심해야 할 함정은 이렇습니다. 가명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선지가 나오면 이것은 틀린 선지입니다. 왜 틀릴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에서 정한 가명 처리의 요건은 IRB 승인이 아닙니다. 목적 제한, 안전조치 확보, 제3자 제공 제한 등이 핵심 요건입니다. IRB 승인은 생명윤리법이라는 별개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IRB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ISMS-P 시험에서 가명 처리 요건으로 IRB 승인을 끼워 넣으면 법령 체계를 혼동시키는 함정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은 서로 다른 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포인트 묶음. 심사 포인트 심사 중요도상. 정책은 수립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유와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직원이 정책을 모르면 정책 수립 결함 포인트가 됩니다.
문서 존재와 운영 공유 상태를 분리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리캡. 정책은 문서 존재보다 공유와 열람이 핵심입니다. 조직도상 CPO가 CISO 밑에 종속 배치되면 안 됩니다. 또한 실무위원회가 없거나 심사 시기에만 임시로 조직을 만든 흔적이 있으면 조직 구성 결함 가능성이 큽니다. CISO 겸직 금지 대상 기업은 숫자,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리캡. 조직 심사는 직급, 독립성, 실무조직 실제성을 함께 봅니다.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전환은 위원회 승인 후 금융감독원 신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승인 없이 신고만 한 경우는 강의에서 직접 결함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원장 업무는 클라우드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리캡. 금융 클라우드는 승인 후 신고, 원장은 제외가 핵심입니다. 증권 원장이나 예수금처럼 금전 변경이 가능한 업무는 이전과 이후 로그, 승인 이력이 빠지면 치명적입니다. 운영자가 직접 처리했다는 이유로 통제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일반 서버 운영 통제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리캡. 금전 변경 가능 업무는 로그와 승인 통제가 빠지면 바로 위험합니다. 심사 포인트 심사 중 요도 중 사설 IP 체계, 존 분리, 원격 접근 계정 최소화, 무선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인증은 접근 통제 점검의 기본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세션, 실패 횟수, 동시 접속 차단, 다운로드 사유 입력을 같이 봅니다. 실무에서는 항목 이름보다 어느 계층의 접근을 통제하는지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자 보안은 현황 관리와 계약서보다 실제 이행 관리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재위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실제 재위탁이 있으면 결함으로 연결됩니다. 만료 시 파기 확인과 보안 서약서 확인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오늘의 암기 체크 신문장 시험 중요도상. CISO 신고 기한은 180일 이내입니다. 공공기관 영향평가 기준은 5만, 50만, 100만입니다. 서비스 누락은 범위 설정이고 자산 누락은 자산 식별입니다. 접근 통제는 7개 구조로 정리합니다. 암호화는 암호화 정책과 암호키 관리로 나눕니다. 분리 보관은 계정 분리가 핵심입니다. 유출 통지와 신고의 핵심 시간은 72시간입니다. 유출 신고 대표 조건은 1000명 이상입니다. 금융권 원장 접근에는 이전과 이후 로그, 승인 이력이 필요합니다. 금융 클라우드는 위원회 승인 후 금융감독원 신고 순서입니다. 다시 암기 반복합니다. CISO 신고 기한은 180일 이내입니다. 공공기관 영향평가 기준은 5만, 50만, 100만입니다. 서비스 누락은 범위 설정이고 자산 누락은 자산 식별입니다. 접근 통제는 7개 구조로 정리합니다. 암호화는 암호화 정책과 암호키 관리로 나눕니다. 분리 보관은 계정 분리가 핵심입니다. 유출 통지와 신고의 핵심 시간은 72시간입니다. 유출 신고 대표 조건은 1000명 이상입니다. 금융권 원장 접근에는 이전과 이후 로그, 승인 이력이 필요합니다. 금융 클라우드는 위원회 승인 후 금융감독원 신고 순서입니다.